1930년 1월 24일 중국 해림시에 위치한 작은 한인촌. 대부분 가난한 소작농이었던 한인 동포들을 위해 세운 정미소에서 살인사건 하나가 벌어졌다. 피해자는 41세의 정미소 주인. 그는 바로 항일 독립투쟁사의 최고의 전투 청산리 대첩의 명장 김좌진이었다. 조국의 독립을 눈앞에 두고 동포 청년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것은 커다란 그러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만주 지역의 그 독립운동 탄생과 그 한계의 구심점을 이뤘다고 볼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맞은 최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벌 싸움으로 동포에게 암살됐다는 이유로 그의 죽음과 그의 인생은 역사에 묻혀버렸다. 중국인들조차도 고려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전투를 우리는 제대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이 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안타깝죠.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삶 대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백야 김좌진. 80년의 세월 속에서 잊혀져가는 그를 만주는 기억하고 있다. 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대학생 68명과 함께 김좌진 장군의 흔적을 찾아 중국을 찾은 건 지난 7월이었다.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리는. 자, 1호차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이 지역은 중국 중앙에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주시하는 곳이고, 특히 공항국 직원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주시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본부의 지시에 신속하게 잘 따라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올해로 8번째. 우리의 유적지지만 남의 땅인 그곳을 찾는 건 매번 조심스러운 일. 좁은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나, 둘. 자, 조금만 더 가면 청산리 전적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경건히 하고 그리고 청산리 전적비까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 아래를 걷고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 일을 장군의 증손자 송일국 씨가 자청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무래도 제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흥미를 갖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게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매번 같이 가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청산리 전투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이 기념비는 8년 전에야 이곳에 세워졌다. 여러분들이 이곳 청산리 현장에 와서도 여러분들 이 전쟁이 우리의 독립투쟁사 중 최고의 승전보를 울렸던 청산리 전투. 그것은 김좌진이 수장인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이 주축이 된 2천여 명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2만여 명의 일본군을 대파한 싸움이었다. 청산리 대첩의 승리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산리 대첩이 단순한 독립운동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기와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둔 청산리 전투. 그곳엔 골리앗 부대를 이겨낸 다윗, 김좌진 장군이 있었다. 김좌진 장군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항일 무장투쟁의 그런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일본이 중국이나 소련, 미국하고 전쟁할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독립운동을 쟁취한다고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지요. 그런 전략을 시정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하고 결행하신 분이 바로 김좌진 장군입니다. 3조 앞으로. 김좌진 장군과 함께 무장투쟁의 뜻을 품고 전장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독립군들. 9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들의 넋 앞에 이름 없는 들꽃을 바쳐본다. 목숨을 걸고 이루어낸 독립. 그 값진 희생 덕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다. 벌써 왔어. 공원 맞아. 네. 아까 그 혹시 폭스바겐 그 제타 하얀 차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지금 온 거 보니까 저 카메라까지 들고 온 것 같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공안. 동북아 공정 이후 삼엄해진 경계 때문에 더욱 조심했는데 문제는 태극기였다. 남의 땅이라 할 수 없는 일. 100여 년 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온 이들도 이렇게 태극기를 가슴에 품었을 것이다. 좀 씁쓸하네요. 태극기를 펴고 싶습니다. 펴고 싶은데 그렇네요. 타국에서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그 시절, 나라가 없던 그들은 얼마나 더 많은 서러움을 겪었을까.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법. 마음을 추스르고 대장정팀이 향한 곳은 청산리 전투 현장을 눈앞에 둔 계곡 입구였다. 가까이서 설명을 듣고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몇 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원래 그 직접적인 전투 현장은 한 몇 킬로를 더 가야 돼요. 저쪽에 산자락이 하나 크게 보이죠? 예. 그 산이 백운평 골짜기에서 이제 전투가 이제 10월 20일 날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골짜기는 그 경사가 굉장히 그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저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는 데는 여기서 좀 더 이렇게 한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곳까지 이제 걸어갔다가 한번 둘러보고 내려올 매년 계획을 세웠는데 한 번도 이렇게 뜻을 이룬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어떤 그런 공안들이나 이런 쪽에 제재가 심하다가 보니까. 동북아 공정 이후 단체 활동 단속을 강화한 중국. 결국 대장정팀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래요. 지금도 이런데 그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어땠을까. 강추위에 중국 공안국의 단속도 느슨했던 지난 겨울. 수원대 사학과 박환 교수의 안내로 송일국 씨는 청산리 전투 현장을 찾았다. 공격을 하고 치고 빠지기가 편한 그런 지형인가 보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와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지형이길래 그런 일본군 정예 2개 사단을 갖다가 그렇게 대파시킬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그렇게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쪽 쪽이 완전히 밀림이었대요. 아 근데 지금도 보면 인가도 거의 없고. 그렇죠. 인가도 그런 거의 거 봐서 없고, 그 당시엔 아마 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 탄압이 거세지자 국내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일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만주로 망명한다. 이후 점점 항일 투쟁의 중심지가 된 만주. 결국 일본은 토벌 작전에 나섰고 청산리 이 계곡에서 독립군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 동안 청산리 계곡을 따라 전개된 10여 차례의 싸움. 그것이 항일 전쟁 최고의 승을 올린 청산리 전투다.
2만 대군과 맞선 2,000명의 독립군. 누가 봐도 열세일 수밖에 없는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 이 도로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쪽 그러나 일본군의 10분의 1에 불과한 군사로 전세를 뒤집을 방법을 명장 김좌진은 갖고 있었다. 청산리에 험한 산세를 꿰고 있던 그는 지형을 이용한 지략을 펼친 것이다. 계곡으로 해서 조그만 시내처럼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니 전 조금 밑에까지만 해도 완만해서 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했는데 조금만 올라오니까 금방 계곡이 좀 심해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20년 10월 2만 명의 일본군은 독립군 토벌을 위해서 해란강을 따라 청산리로 진군한다. 그리고 백운평 골짜기에서 독립군과 맞닥뜨린다. 그 백운평 전투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 김좌진 장군이 북로 군정서 군대를 끌고서 백두산을 향해서 가다가 일본군이 이제 온다고 하는 걸 알고 그 백운평이라고 하는 데가 청산리 입구인데 아주 계곡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독립군을 쫓아오면 백운평 계곡을 지나게끔 돼 있죠. 그 백운평 계곡이 이제 좁다란 협곡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넓은 이제 공지가 형성이 되는데 청산리 계곡의 지형을 잘 몰랐던 일본군은 커다란 공지가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좁은 협지로 이루어진 백운평 계곡을 따라 행군해 간다. 그 공지에 자신의 군대와 미리 매복해 있던 수장 김좌진은 일본군이 모두 이 공지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숨죽였다가 발사 명령을 내린다. 지형이라든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격을 하느냐 그 사격 시기 조정이라든가 집단 발사 그런 전술적인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내게 불리한 조건을 최대한도로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루는 바로 전투가 청산리 전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지를 선점하고 기다리는 공격자와 방어자의 힘의 비율은 3대1. 먼저 매복해 일본군을 기다린 전략으로 독립군은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이다. 그동안 심지에 불을 붙여 사용하던 의병들의 구식 소총 대신 일본군과 대등한 화력을 갖춘 것도 승리의 발판이 됐다. 바로 이제 체코 여단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구입을 했고 또 러시아라든가 중국으로부터 무기 조달이 있었는데 물론 수령적인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무기의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근대식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1차 세계대전 종식 후 무기가 필요 없어진 러시아에서 무기를 들여온 김좌진의 부대는 사병에게까지 수류탄을 지급했다고 한다.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자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은 한인 사회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정식 교육을 받은 군대뿐만 아니라 만주에 정착해 살던 민초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담긴 돈이었다. 총을 들고 싸운다는 것은 총든 사람만이 잘나서가 아니고 총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복, 식량, 무기, 탄알 같은 경우죠. 그래서 청산리 전투 시기에 독립군들에게는 청산리 일대에 거주했던 우리 그 동포들 가운데 독립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독립군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도와줍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군인들에게 주먹밥을 날라다 준 이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자신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독립의 희망이었다. 민초들의 제보로 야간 기습전을 펼친 천수평 전투와 홍범도 부대와 연합한 어랑천 전투 등 독립군은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린다. 김좌진 부대의 총재였던 서일은 임시정부에 전한 보고서에서 일본군이 대패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우리 무장 독립투쟁사의 발전의 발판이 됐다. 만주에 있던 우리 한국인들도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두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중국인들과 연합해서 일본군과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렀죠. 그런 전투를 칠 수 있었던 그 계기, 원동력 이런 것이 바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자신감이 그런 독립군을 조직해서 계속 독립전쟁을 하게 만든 것이죠. 4, 50리의 산악지형 속에서 펼쳐진 매복전, 단독 게릴라전, 연합작전까지. 김좌진을 비롯한 홍범도 등 연합군 수장들의 이런 전략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만주 한인들의 눈물과 희생의 결실, 그것이 바로 청산리 전투였던 것이다. 할아버지 혼자서 독립을 이루신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름 모를 수많은 독립군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어떤 피와 땀으로 청산리 전투의 대승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독립도 이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마땅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민중들과 함께해온 김좌진 장군의 사상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여기가 김좌진 장군님 생가지입니다. 충청남도 홍성 출신인 김좌진 장군은 조선시대의 명문가에서 나고 자랐다. 홍성군에서 발행한 김좌진 장군의 전기에 따르면 그의 집안은 노비 50여 명의 이천석 소출의 전답을 가진 부호였다고 한다. 돌 보니까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생각나네요. 이게 들리려나? 오. 아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기운이 장사하셔가지고 괜히 멀쩡한 돌 그냥 들어다가 그냥 저기다 옮겨놓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1905년) 초여름 어느 날 당시 15살이었던 김좌진 장군은 큰 결심을 하게 된다. 나라는 을사조약을 앞두고 일제의 침탈이 점점 노골화돼가던 시기였다. 장군은 집에 있던 노비 50여 명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2,000석에 달하는 농토를 그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외세의 침탈 속에서 나라를 지킬 작은 힘이라도 필요한 시기였다. 그 당시 할아버지가 사셨던 집이 한 99칸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궁궐 같은 집이셨겠죠. 물론 여기는 지금 일부만 복원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땅이 수십만 평 된다고 하셨는데, 글쎄 뭐 수십만 평, 저는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아마도
이 근처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넓은 땅을 다 노비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리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시고 노비를 해방하시고 하신 거죠. 참 하기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엔 백약 김자진을 한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링컨보다 더 대단한 것은 간호와 소작인들의 요구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소유주 스스로가 그것도 15살 나이에 간호 해방과 토지 분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노비 해방 후 김좌진 장군은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장군은 문중가옥에 호명학교를 세우고 중등학교와 소학교로 나누어 가르친다. 개교 1년 만인 1908년 학생 수가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다고 한다. 교육이 구국 항쟁의 씨앗이라 믿었던 김좌진 장군의 뜻으로 세워진 호명학교는 현재 갈산 중고등학교로 이어져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학교를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게 이 호명학교, 갈산고등학교랑 중국에 있는 조선족 실험소학교 그 두 개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설은 1905년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거든. 근데 그 당시에 호명학교가 여기 세워졌을 때 이런 배경이 전부 다 그렇죠. 그 노인분들 100세에 가까운 분이 기억하셨던 그것을 생각해서 몇 분이 계셔서 그것을 종합의견을 해서 기억하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아, 요게 이제 연못자리, 연못자리에 이런 소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소나무 있었고. 여기 내당 있고. 예. 요 안에 내당, 여기 호명학교. 겹집이니까 이제 헐어서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벽을 헐으니까 가운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나무가 바로 이 소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재래된 적송이죠. 춘향무. 김좌진 장군은 특히 푸르른 소나무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푸르름을 잃는 법 없이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소나무. 이 기둥을 중심에 4등 8. 단 한 번도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은 장군의 기계와 닮아서일 것이다. 그냥 아마 좀 손길이 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 20이 되기 전 노비 해방을 하고 학교를 설립한 김좌진 장군.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개혁의 선구자였다. 가산을 모두 정리한 후 장군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한다. 서울로 올라온 1909년 비밀 항일운동단체 대동청년당으로 활동을 시작한 김좌진 장군. 그의 첫 직책은 만주에 군사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조선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좌진 장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그러한 독립투쟁은 군자금 모금 활동이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군자금 모금을 통해서 바로 조선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무장투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선 왕조가 너무 물을 순사하고 물을 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조선 왕조가 망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은 분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군자금 모금 활동으로 1911년 체포된 장군. 출소 후에도 장군은 대한광복회 일원으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 일제의 좁혀오는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1917년 대한광복회 만주 부사령으로 파견돼 압록강을 건넌다. 독립의 꿈을 안고 만주를 향해 눈물을 머금고 지나갔을 이 길. 90년이 흐른 지금 대장정팀이 그 위에 섰다.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말입니다. 지천에 두고도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장군이 저 길을 따라서 만주로 향했던 그땐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이렇게 배를 타고 중국을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 당시에 나라를 잃고 독립을 하겠다고 가족들 다 버리고 이 압록강을 넘으셨을 때 그 심정은 어떻게, 저는 상상을 못해요 사실은. 네.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는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고국을 떠나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김좌진 장군은 1918년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길림에 모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한민족 최초의 독립선언문인 대한독립선언문을 발표한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39인의 독립운동가들이 서명한 이 선언문에는 항일 무장투쟁의 의지가 극명히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선봉에 김좌진 장군이 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립선언서와 달리 상당히 무장투쟁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서의 발표를 계기로 해서 만주 러시아 지역에 수많은 그러한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또한 그 활발한 무장투쟁도 전개되었던 것이죠. 1900년부터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했던 왕청현은 1910년 이후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된 곳.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은 이제 그 왕청현의 현청 소재지. 소재지가 있는 데고요. 우리로 말하면 뭐 군청 소재지 정도. 그렇죠. 네. 그런 지역이 여기 지금. 이 지역에도 지금 뭐 연변 조선족 자치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판 같은 게 다 이렇게. 네, 그렇죠. 간판도 지금 한글하고 뭐 중국어하고 이렇게 좀 쓰여 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텔레비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예. 나온다. 예, 남쪽에서 배우지랍니다. 이렇게 와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기서 봤는데. 나 한국 가수도 못 봤는데. 몰라요. 예? 당시요. 잡아줄까요? 아니 아까 사진만 찍을까? 이렇게 이름으로 좀 줘야지. 아니 이게 사가도 저희 같은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예? 농담입니다. 조국을 빼앗기고 머나먼 타양의 거친 벌판을 떠돌아 다녀야 했던 한인들. 그들은 1910년대 초에 이르러 낯설고 척박한 이 땅의 터전을 잡고 독립의 희망을 키워나간다. 여기 그때 20년대 기록 한 60만 명 조선 그 이주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주민을 근거로 근거지 삼으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하나는 그때 당시 중국 정부에서 독립군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완전 들어오기 전에는 그 무마하는 군사를 키워도 무마해주는
그런 형태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을 키울 수 있는 그 유리한 조건이가 다른 데만 더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기슭의 고산지대, 이곳에 일제시대 대표적인 독립군 단체 중의 하나인 북로군정서가 세워진다. 총재 서일은 1919년 길림에서 활동하던 김좌진을 군단의 사령관으로 영입해온다. 우마차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저기 지금 이 언덕배지에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예. 이쪽 이 구름텅이 이쪽 위쪽이 그 당시에 그 북로군정서 사관학교 그 연병장이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 저쪽 그 나무 있는데 저쪽. 임해, 산림이 우거져서 나무의 바다라 불리는 곳. 찾는이 없는 이 깊은 산골은 숨죽여 무장투쟁을 준비하던 독립군들에겐 최적의 요새가 된다. 여긴 정말로 나무 사이에 이렇게 딱 공터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사관학교가 정말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러네요, 그죠? 그 연병장으로도. 네, 근데 아직 뭐 그때 그 흔적이나 그런 건 남아 있고 그냥 추정만 되는 거죠, 얘가. 추정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 뒤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산 쪽에 이제 독립군 보통 이제 사령부가 저 뒤쪽으로 있고 앞에 지금 그 연병장 이쪽 지역이 이제 그 북로군정서 사관학교. 예. 그 당시에 이제 연병장으로 추정되는. 아. 예. 곳이죠. 아, 정말 분위기가 저기서 막 훈련하는 독립군들이 막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산속에 군사사관학교인 사관연성소를 만들어 개교한 것이 1920년 3월. 그 후 정부는 러시아에서 군사교관까지 초빙해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게 된다. (6개월) 속성 과정인 사관연성소는 정신교육, 군사학 병기, 부대지휘, 체조구령법 등 군사학의 전문적인 공부까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졸업한 그 300여 명의 그 독립군들이 바로 그 청산리 전투라든가 그 승리를 이끄는 주역도 됐고, 그 이후에 만주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그런 항일 무장투쟁의 그 중견 간부로서 활동을 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1940년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인 그 광복군의 그 주된 그 역할도 하게 되죠. 10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흔적은 사라졌다. 골짜기를 메우던 함성도, 독립을 외치던 젊은이들도 눈에 덮이고 비에 씻기고 바람에 흩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음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 나무가 얼마 된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년은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이 돌만큼은 그 당시에도 변치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서 이 돌만큼은 변하지 않고 그냥. 북로군정서의 무장 세력을 총괄 책임진 김좌진 장군은 이 사관연성소의 소장까지 겸하며 무관들을 양성하기 위해 애쓴다. 그렇게 무장투쟁의 기틀은 차근차근 마련돼 가고 있었다. 일제의의 나라를 빼앗긴 후 점점 많은 한인들이 모여든 만주. 그곳이 점점 항일 투쟁의 중심지가 되면서 일제에게는 위협적인 지역이 돼갔다. 독립군 실력을 지연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항일투쟁 집단이 아니라 상당한 체제와 규모를 갖춘 정규군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고 대규모 일본군을 동원해서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한 그런 계획입니다. 마침내 일제는 이른바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을 세워 만주 지역의 한인 사회를 파괴하고 독립군을 토벌하기로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청산리로 출병한 2만 명의 일본군은 미리 주둔하고 있던 독립군들과 전쟁을 벌인다. 이 전쟁에서 독립군은 2천여 명의 적은 병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 독립군들한테 패배한 그런 보복으로 만주 지역에 있는 한국인 부락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한국인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것이죠.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승리의 기쁨도 누릴 틈 없이 일제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다. 일본이 몰고 온 간도 초토화 계획의 광풍은 한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여기가 와룡동인데요.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 후에 많은 한인들이 학살된 대표적인 마을 가운데 하나거든요. 저기 있네요. 와룡 종합 상점. 예. 그래서 저 안으로 들어가면 와룡동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기 뭐 상점이 있는데. 잔혹한 학살의 참상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오고 있다. 저건네 저기 조금 평평한 곳 있잖아요. 저기가 옛날에 뭐냐 학교가 있던 곳이고 부락은 짝에 예배다 있는 곳에 있었지. 그 부락에 26호가 있었는데 그 26호를 다 불살렸다. 그게 청산리 전투에서 패전하고 그 보복으로 며칠 후이지. 며칠 후에 보복으로 다 그렇지, 이렇게 보복으로. 다 자해한 거죠. 이 만행이 바로 일제가 1920년 10월 이후 3, 4개월에 걸쳐 간도 지방 한인 사회를 파괴한 이른바 경신 참변이다. 저 예배당 안에다 욕구설이 통에서 쏴주겠거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그걸 뭐인가 할까지 파묻었단 말이야. 나흘 후에 닷새 만에 와서 그 시체를 가져오너라 명령을 내렸단 말이야. 죽은 거. 그래 그 파다설이 다시금 이제 뭐인가 하니까지 모여놓고 저희 집단 해놓고 휘발유를 치고 예배당 안에서도 거다 욕구살이 불살려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중학살이야.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갖다 그래, 그게 죽은 시체를 파묻은 거 다시 가져다가 가속을 동원해서 모여놓고 그 시체를 불살렸단 말이야. 그런 아주 정말 한우리 말이야 노도할 수 있는 그런 만행을 했단 말이야. 10월 9일에서 11월 5일까지 27일간 만주 일대에서 학살된 사람들은 현재 확인된 수만 해도 3,469명에 이른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와 3, 4개월에 걸쳐 학살된 수를 합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수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북간도나 연면 지역 그 동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그 독립운동이 성황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신참변이라고는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그 독립운동 관련자들은 참사를 당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인물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독립군에 가담해서 복만주나 시베리아 넘어갔죠. 항일투쟁 근거지를 빼앗긴 독립군들은 약소 민족의 지원을 약속한 러시아 이만에 도착한다. 그러나 당시 공산주의 사상이 정착했던 소련은 공산주의자들 간의 파벌 싸움이 한창이었고 이 싸움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던 독립군 사이에선 내분이 일어난다.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을 놓고 주도권 다툼, 즉 지휘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내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분의 핵심은 당시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했던 사회주의 사상, 즉 사회주의 정파 간의 갈등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홍범도를 필두로 일부 독립군들은 일본과 내전을 벌이던 혁명군을 돕기로 하고 자유시로 집결한다. 그러나 독립군 부대를 무장 해제시키려던 이들의 배반으로 독립군은 큰 타격을 입는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1921년 6월에 발생한 자유시 참변이었다. 김자진은 자유시까지 갔다. 아니다. 소련에 넘어가서 갔다가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유시로 안 갔다. 또 어떤 사람은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북만주로 돌아왔다. 뭐 이런 그 자료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최소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날 당시에 김자진은 그곳에 없었다. 그곳에는 없었고 북만주에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김자진 장군은 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 가서
거기 가서 휩쓸리지 않고 그 전에 참변이 있기 전에 내려오니까. 만주로 돌아온 김좌진 장군은 북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독립군을 재조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1925년 북만주 일대의 산자에 있던 군소단체를 통합해 신민부를 결성한 것이다.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목능현 소추풍에는 성동 사관학교를 설립한다. 의견들이 같지 않아서 신민부가 갈라지죠. 군종파, 민종파로 가서 내부 세력이 갈라지고 또 거기에다가 신민부에서 그런 군사활동을 하는 김혁을 비롯해서 그런 대다수 주요 지도자들이 1928년에 일제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조직이 와해됐지요. 신민부의 해체 후 김좌진의 독립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산시로 근거지를 옮긴 김좌진 장군은 새로운 독립운동 단체를 세우게 된다. 무정부주의자인 김종진 등과 함께 자치조직인 한족총연합회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한족총연합회라는 조직은 바로 그 한인들의 조선인들의 어떤 자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지방 자치를 토대로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한족총연합회의 가장 그 주석으로 김좌진 장군이 이제 임명되게 되는 것이죠. 일제뿐만 아니라 빈곤으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했던 당시 한인들에게 한족총연합회는 희망이었다. 소련이 가까워요.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도 여기 상당히 좀 만연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만 하더라도 어떤 일본의 손길이 좀 덜 미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그런 걸 피해서 이쪽에다 어떤 한인촌 같은 걸 형성을 해서 어떤 우리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어떤 힘을 좀 키워보자, 그런 생각이지 않으셨을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생존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독립운동도 가능했어. 김좌진 장군이 활동하시던 정미소가 있는 금성 정미소가 있었던 자리예요. 김좌진 장군이 순국하신 곳이기도 하고. 예, 대부분 가난한 소장농이었던 한인들은 주변에 한 개밖에 없는 중국인 정미소를 이용했는데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어 소장류와 정미료를 제하면 수입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주민 자치를 우선으로 삼았던 한족총연합회는 제일 먼저 가난한 소장농이었던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정미소를 운영해 경제적인 안정에 힘쓰게 된다. 주석이었던 김좌진 장군 스스로도 농민임을 자처하고 이들과 함께 일하며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시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먼저 솔솔수범해서 여기 항우지도 개간하시고 복수도 심고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또 우리 일반 동포들의 곡식을 또 정미소에서 직접 정미업도 하시고, 우리 만주 발판에서 실험적으로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척적으로 선구자적으로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독립이라는 절박한 희망과 자치 실현의 낯선 꿈이 소용돌이치는 만주 대륙에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첫 발을 내디뎠다. 이 시기 장군은 무장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실천적 사상가가 된 것이다. 장군에게 학교 설립은 늘 우선순위였다. 만주 한인들의 계몽에 큰 역할을 한 신창학교는 현재 해림 실험 소학교로 이어져 이 지역의 한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신 장군은 아주 영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저리 말해보죠. 우리 조선족에서도 류순신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나는 조선족으로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잘하네요, 생각보다. 그래요? 아, 이쁘게 봤으니까 우리 애들은 지금 중국말하고 한국말하고 많이 섞어 쓰거든요. 근데 일단은 중국어 시간에 놓고는 모두 우리말로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 특색이니까.
교영이는 꿈이 뭐야? 나의 꿈은 복장 설계사예요. 어? 복장 설계사. 복장 설계사. 아, 그럼 이렇게 예쁜 옷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옷을 만들고 싶어요? 뚱뚱한 사람이랑 입어도 아주 거와 보이고 그런. 이야, 진짜 멋지다. 꿈이 뭐야? 경찰. 경사?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아, 경찰. 왜 경찰 되기로? 나쁜 놈을 우리 아버지가 그 나쁜 놈한테 차에 걸려서. 나중에 꼭 경찰 돼서 좋은 일 해야 돼. 응? 가족을 지키고픈, 떳떳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픈 수많은 꿈들. 그 시절 장군은 이 꿈들을 지켜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묵념. 그러나 김좌진 장군이 설계했던 이상 공동체의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한족 총연합회를 구성한 후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1930년 1월 24일. 김좌진 장군은 자신이 운영하던 정미소에서 한때 자신의 동지였던 공산주의자 박상실의 흉탄에 최후를 맞은 것이다. 가보면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런 동포의 손에 의해서 갑자기 저격을 당하셨으니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향년 41세, 구국의 뜻을 품고 만주벌판을 떠돌던 장군은 조국의 독립도 그리운 고향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조선공산당 또 김좌진 장군 두 세력이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제 갈등에 의해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쪽에서 김좌진 장군을 저희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한 것입니다. 일제와 맞서는 한편 주변에서 불어온 이념 싸움의 거센 돌풍에 휘말린 안타까운 죽음. 당시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이 직면하는 최고의 과제는 독립이에요.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독립이라는 우선 목표를 상실해버리고서 서로 대결했을 때 결국 누구에게 도움 주는 행동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의 시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좌진 장군의 순국 후 1940년 9월 부인 오숙군 여사는 일제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박물 장사로 위장해 만주 땅을 밟는다. 오랜 세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타국 땅을 떠돌다 억울하게 숨을 거둔 남편의 귀양을 위해 목숨을 건 것이다. 평생을 나라의 독립 하나만을 위해 살았던 김좌진 장군. 독립을 위해 바쳐진 영광스러운 최후는 아니었지만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 1930년에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김좌진하고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
그 한국 독립당의 군대로 한국 독립군을 결성을 하죠. 그래서 김좌진 장군은 한국 독립군이 결성되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셨지만 그런 활동의 영향이 결국 한국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을 북만주에서 편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중국의 여러 그 소위 항일 유족대들하고 함께 공동으로 일본군과 치열하게 그런 독립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또 그런 걸 제공한 것이 김좌진 장군입니다. (80년이라는) 시간 속에 잊고 살았던 할아버지의 삶을 되짚어보고 이제야 당당히 할아버지 앞에 선 손자. 김좌진 장군님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곳이죠. 만주 벌판인데요. 글쎄, 저하고 닮았나요? 손이 큰 건 닮은 것 같은데. 총알이 빗발치는 만주 벌판에서 장군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조국의 미래는 어떤 것이었을까? 나라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애국이 아닐까, 나라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께서도 아마 그런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은 독립을 위한 몫이라고 외쳤던 백야 김좌진. 항일 전쟁사 중 최고의 승리를 이끈 명장이었지만 이념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간 시대의 아픔. 그를 만주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